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재생 일시정지 멈춤 있고요. 트와이스의 TT, 재생. 네, 일시정지 멈춤, 뭐, IOI, 재생. 여기 좀 이제 불편한 점이 IOI를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면 좋은데요. 그쵸? 얘를 누르고 얘를 재생을 해야 되잖아요. 요걸 눌러도 바로 재생할 수 있게 여기에다가 그 재생하는 그 소스를 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코딩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이렇게 코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연습 문제. 자, 세 번째 연습 문제는요. 여러 스크린을 사용하는 걸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 앱을 만들다 보면 스크린을 하나만 쓰지 않거든요. 여러 개의 스크린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스크린 좀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해 보는 걸로 한번 연습해보고 같이 또 실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이 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퀴즈 만들어 봤어요. 이걸 뭐 이렇게 퀴즈에 지금 중점이 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스크린을 새로 만들어서 퀴즈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다른 스크린도 또 여기다 더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일단 첫 스크린에요. 퀴즈라는 이미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 밑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스크린, 이 버튼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 요런 그 블럭이 있어요. 이건 어딨냐면 스크린이라는 블럭이 있어. 그래서 스크린 블럭에 가서요. 요 스크린, 여는 블럭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스크린의 이름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스크린 이름도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스크린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스크린 볼게요. 두 번째 스크린은요, 이름은 퀴즈라는 이름이에요. 스크린 이름 이렇게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안에 들어갈 게 이제 뭐 맨 처음에, 근데 요 스크린이 1번은 버튼을 클릭해서 열리는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크린을 열 때는요, 여기 보시면 가속도 센서를 흔들어서 이렇게 그 휴대폰을 옆으로 싹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또 제가 그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다음으로 여기 시작하기처럼 여기 다음이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얘를 누르면 다음 스크린으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흔들면 다음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서요. 얘가 흔들렸을 때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스크린에서는 스크린의 이름은 퀴즈라는 이름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텍스트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뭐 문제 박스라고 해도 문제 레이블이라고 해도 되고요. 텍스트 박스로 얘를 넣었는데 이걸 굳이 텍스트 박스로 넣지 않고 그냥 레이블로 넣어도 됩니다. 레이블로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레이블의 제목은 문제 레이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 1 레이블, 문제 2도 있으니까. 문제 1. 제가 지금 그 펜이 있구나. 문제 1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텍스트 박스로 하지 말고 문제 1 레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수직 배치를 해놓고요. 빨간색, 노란색, 살구색 이 버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에서 살구색을 눌렀다고 칠게요. 그러면 살구색이 어때요?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뭐 맞췄습니다. 아니면 빨간색을 딱 눌렀을 때는 오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빨간색을 클릭했을 때 하고 여기 알림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알림창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알림이라는 거 요거를 넣었고요. 컴포넌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요. 그래서 요 알림이라는 걸 넣었을 때 요런 알림에 여러 가지 그 블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블럭이 있어요. 메시지 창 보이기 해서 메시지 창이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거기에 메시지가 오답입니다 라고 써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 확인 버튼이.
그리고 위에는요, 여기 제목이, 이제 이 알림 그 메시지 창에 제목이 있어요. 여기 문제 1.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문제 1이라는 알림 버튼이 뜨면서 오답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밑에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는 오답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 제목, 이 알림창의 제목은 문제 1이라고 쓸 거고요. 버튼이 하나 나올 건데 그거의 텍스트는 확인이라는 것이 뜨도록 이렇게 알림창을 하나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노란색도 마찬가지, 살구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냥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알림창이에요. 그래서 이 알림창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또 흔들어가지고 다음 스크린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이 스크린의 이름은 퀴즈 2라는 스크린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텍스트 박스로 이걸 넣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문제 2 레이블 로 해주면 되고요. 수평 배치, 이건 이제 수평으로 배치했네요. 아까 수직으로 배치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개 넣고요. 마지막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면 이제 이 앱이 종료하는 앱 종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가을이나 여름이나 봄을 클릭했을 때 대한민국 수도가 잘못 말했네요. 이거 여기 뭐라고 해? 대구, 요거는 서울, 요거는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대구인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클릭했을 때 마지막으로 앱을 종료를 클릭하면 앱이 종료되는 이런 메시지. 이게 아마 제가 나중에 바꿔가지고요. 실제 앱을 실행시키면 이게 아니고 딴 게 떴을 수도 있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뭘 때 이거 봄, 여름, 가을을 넣었을까요? 뭐를? 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2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쉽겠죠? 이것도 금방 잘할 수 있겠죠? 이건 근데 그래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만요. 잘 보이고 있죠? 프로젝트에서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해서 프로젝트 이름은요. 퀴즈, QUIZ, 마이 퀴즈라고 합시다. 마이 QUIZ. 마이 퀴즈 확인. 내가 만드는 퀴즈니까. 자, 먼저 퀴즈라는 이미지 하나 있어야 되고 뒤에 밑에 버튼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 올리기 해서요. 여기 올라갈 파일이 조금 있어요. 퀴즈 1과 퀴즈 2에도 올라갈 파일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소스에 8월 23일 날 올린 것 중에 보시면 퀴즈라고 되어 있는 요거 이미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일 올리기 눌러서요. 요거 BG3, BG4 배경으로 깔릴 이미지들이에요. 일단 이렇게 3개 퀴즈라는 이미지 하고요. BG3과 BG4 이렇게 올렸습니다. 더 추가로 올릴 거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스크린 1에서는요. 음, 버튼 하나랑 이미지 하나 넣을 거니까 이미지 넣고요. 버튼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 2개 다 스크린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버튼만 이름 바꿔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도 버튼에 텍스트도요. 시작하기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미지에다가는요. 이미지 넣어줘야 되니까요. 이미지의 사진에 아까 퀴즈라는 이미지 파일 올리기. 아이고, 파일 올리기 아닌데요. 확인만 누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퀴즈가 들어갔는데 지금 퀴즈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꽉 차게 들어갔는데요. 요거 넓이를 조금 조절할게요. 퍼센트로 해서 80% 정도만 보이게끔, 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됐으면요. 첫 번째 시작하기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 다른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일단 스크린을요,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 1, 요거 지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에 보시면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보시면 스크린 추가가 있어. 이거 누르고 스크린 이름은 퀴즈 1이라고 해봅시다. QUIZ 1. 퀴즈 1.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또 스크린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퀴즈 2라고 해볼게요. QUIZ2. 그래서 이제 스크린 여기를 눌러보잖아. 그럼 스크린 1, 퀴즈 1, 퀴즈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셨나요? 스크린 1 들어가 볼게요. 스크린 1. 스크린 1에는 이미지 한 개, 버튼 한 개 이렇게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에서요. 이제 스크린 1, 이제 블럭 코딩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퀴즈 1, 2 만드는 것까지 해주세요. 자, 되셨으면요. 블럭 코딩 해볼게요. 블럭 들어가서 여기는 간단해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다른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거 해볼 거야.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시면 돼요. 왼쪽에서 스크린 밑에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요. 언제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실행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스크린으로 넘어갈 거야. 그게 어디냐면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가면 있어요. 다른 스크린 열기가 없나요? 잠깐만요. 어, 제어에 있을까요? 제어에 있네요. 여기 제가 살짝 헷갈렸어요. 스크린 1에는요, 요 스크린 1에 대한 게 있는데, 제어에 가시면 다른 스크린 열기가 있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자,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져가서 여기서 고르면 돼. 원래는 옛날에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를 수 있게 돼 있네요. 자, 퀴즈 1.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은 퀴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되셨죠? 자, 이건 끝이에요. 스크린 1은 끝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2번 스크린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1번 스크린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넣기 위해서 우리 요거는 또 저번에 한번 처음에 할 때 썼던 건데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서 뭐가 들어가죠? 가속도 센서, 그리고 알림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센서에 가서요. 가속도 센서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림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알림은 언제 쓴다 그랬지? 알림은? 알림은 여러분이 그 뭐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정답입니다. 뭐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알림이랑 가속도 센서를 쓸 건데 첫 번째 스크린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이걸 안 넣어줘도 돼. 2번에서 필요하지. 가속도 센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2번 퀴즈 두 번째에 가서
두 번째란다. 이 스크린으로 따지면 두 번째 스크린이에요. 그 스크린 이름으로 따지면 퀴즈 1이라는 스크린에서 이 가속도 센서랑 알림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드렸고요. 우리 두 번째 퀴즈 1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크린 이름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여기다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준 거고요. 퀴즈 1 넘어갈게요. 자, 퀴즈 1에서는요, 일단 화면 디자인부터 먼저 할게요. 화면 디자인은 일단 뭐가 있냐면 배경 색깔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블 1개, 그 다음에 수직 배치, 그리고 버튼 3개, 그리고 알림하고 가속도 센서 이렇게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알림은 여기 있고요. 가속도 센서는 센서에 있어요. 센서에 가속도 센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로 넣어볼게요. 레이블 이름 바로 정해줄게요. 문제 1 레이블 이렇게 쓸게요. 문제 1 레이블. 자, 문제 1 레이블이에요. 그 문제는 어디다 쓰면 돼? 오른쪽에 속성창에 텍스트에다 쓰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은 이 문제예요.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은, 자,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은 이라고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좀 커야 되겠지. 아무래도 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해줘야겠지. 뭐 이거 말고요. 스크린으로 가서 퀴즈 1이라는 스크린에서 수평 가운데에 수직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배경에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퀴즈 1의 배경에 배경 이미지 들어가서요. BG 3번 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은, 자, 밑에는요, 이제 답을 고르기 위해서 버튼 3개가 필요한데요. 버튼을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로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맨날 수평 배치만 많이 넣었던 것 같아서 수직 배치 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노란색, 두 번째 버튼은 초록색. 이거는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살구색으로 바꿀게요. 살구색, 이렇게. 그럼 각각의 그 텍스트에도 똑같은 걸 넣어줘야겠지? 노란색이라고 했네요, 제가. 노란색.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글씨가 작으니까요. 여기 좀 너무 좁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포넌트의 배치를, 넓이를 좀 조절할게요. 한 50픽셀? 아, 50픽셀 더 작네. 100픽셀로 할게요. 100, 이 정도로 하고요. 버튼의 크기도, 넓이를 그럼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모는요, 그 수직 배치예요. 수직 배치 안에 얘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배치. 왜 안 커져? 초록색 잘못했네. 아, 높이를 샀구나. 네. 이렇게 해서 노란색, 초록색, 살구색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 흔들어야지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가 사용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디자인 해놨고, 그럼 퀴즈 2번 화면까지 같이 해볼게요. 퀴즈 3번으로 넘어가셔서요. 배경 이미지는 BG 3번으로 맞춰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레이블 하나 넣으시고요. 레이블 넣으시고요. 문제 2 레이블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 레이블. 문제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20포인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퀴즈 2번 스크린 클릭하고요.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요거는요, 수평 배치로 넣어볼게요. 아까 수직 배치로 넣었었잖아. 이번에 레이아웃으로 수평 배치로 넣어보도록 하고요. 수평 배치에 버튼 3개 정도 넣어놔야 되겠지? 그래서 버튼 3개를 옆으로, 옆으로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 대구, 두 번째 버튼은 서울, 세 번째 버튼은 부산으로 할게요. 자, 오른쪽 텍스트도 부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구. 그리고 수평 배치의 넓이를 한 60%로 맞추고요. 그리고 각각의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볼게요. 그럼 조금씩 넓어지겠죠. 네. 자, 이제 밑에 하나의 버튼이 더 필요해요. 종료 버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버튼은 종료. 버튼의 텍스트도 종료 넣어보겠습니다. 종료는 조금 버튼의 배경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까마니까 다른 색. 일단 요거 색깔을 먼저 골라요. 이쁜 색으로. 고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이 색과 비슷한 색깔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색깔 좋아하나요? 저는 초록색을 주로 좋아하는데요. 항상 고를 때 연두색 비슷한 초록색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종료 버튼도 조금 넓이를 넓게 하고 싶으면 한 100픽셀로 해볼까요? 100픽셀. 너무 큰가요? 그래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0픽셀로.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외수도는 어디인가요? 해서 퀴즈 2번 문제까지 쭉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퀴즈 1번 화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알림하고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지금 요거 퀴즈 1번 디자인 다 하셨나요? 했으면 코딩 할 거예요. 바로 코딩 들어갈까요? 네, 코딩 하겠습니다. 블록 들어가셨어요. 어떤 코딩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 스크린을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스크린을 다른 스크린을 여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가속도 센서 클릭하시면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앞에 먼저 코딩하고 마지막에 흔들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맨 마지막에 코딩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먼저 가져왔어요. 가속도 센서가 흔들리면 다른 스크린 열어주면 되겠지. 무슨 스크린을?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 뭐라고요? 퀴즈 2번이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작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노란색을 클릭했을 때는 무지개색이 아닌 것을 누르겠죠? 노란색을 클릭했을 때 뭐예요? 정답이 아니지? 그래서 알림으로 가서요. 알림. 여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알림이 있어요. 뭐 쭉 있는데 우리가 알림 골랐던 건 3개 있는 메시지와 제목과 버튼 텍스트가 있는 요거예요. 요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먼저 넣어주면 돼요. 메시지 뭘로 넣을 건지. 자, 메시지 뭐예요? 정답입니다. 뭐 오답입니다. 이거 넣으면 되지? 잠깐만. 문제가 뭐였죠? 제가 헷갈리네.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은 노란색은 맞고 초록색도 맞고 살구색이죠. 그럼 살구색이 정답이고 나머지 오답이지? 오답입니다. 해주면 되고요. 복사할게요. 제목은 뭐예요? 문제 1. 문제 1.
답하면? 답하면. 좀 웃긴데요. 문제 1 답하면이라고 썼어요. 그냥 문제 1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튼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확인이라고 쓸 거예요. 자, 요거 복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일단 하나 요거 잘 해주세요. 알림에 들어가셔서요. 알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메시지 창 보이기. 이건 암호 입력 창 보이기예요. 이건 메시지 창 보이기. 선택 대화 창 보이기도 있고요. 아이고, 저는 그거 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요. 나머지는 복사하면 됩니다. 복제하기 해서요. 노란색 말고 무슨 색? 살구색 클릭했을 때는 어때요? 정답입니다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복제해요. 아이고, 얘를 복제하면 안 되겠다. 오답을 복제해야지.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클릭했을 때는 초록색은 무지개 색이 맞으니까 오답입니다라고 나와야겠지. 무지개 색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개, 살구색이나 노란색, 초록색을 클릭했을 때는 메시지 창이 나가고 확인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또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정답입니다.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잖아. 그럴 때 가속도 센서를 샥 흔들면요. 다른 스크린 열기 해서 스크린 퀴즈 2로 이동이 됩니다. 자, 되셨어요? 그럼 다시 블럭으로 가볼게요. 위에 디자인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거 해볼게요. 똑같으니까 이제 요 화면을 퀴즈 2번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기록할 거예요. 들어가서요. 똑같아요. 대구를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정답인지 오답인지 맞춰주면 되지. 대구는 오답이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요. 여기도 알림창 떠야 되니까 알림 넣어줘야겠네요. 디자이너에 가서 알림 넣어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자, 알림으로 가서요. 자, 여기 또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제해 놓을 걸 그랬네요. 그쵸? 복사해서요. 여러분, 복사해서 여기 백팩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백팩에서 나중에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제가 넣어놓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옛날에 넣어놨거든요. 백팩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가 쓰면 돼. 편하죠? 백팩에다가는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코딩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럼 뭔가 소리가 나죠? 그럼 이제 백팩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 클릭하시면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찾아서 쓰면 돼요. 좀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쭉 많이 뭘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팩에서 가져와서 사용해봤고요. 아니고. 자, 그래서 대구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오답입니다. 대구가 오답이고요. 요거 복사할게요. 복제하기. 서울을 클릭하면 우선 부산을 먼저 할게요. 부산도 오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제할게요. 마지막으로 서울입니다. 그럼 어때요? 정답이니까 O를 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1이 아니야. 문제 2지. 요건 문제 2번이니까 여기 부분을 전부 다 문제 2로 바꿔주세요. 자, 마지막 그 종료 버튼을 클릭할 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 버튼 클릭했을 때 뭐 하면 돼? 이제 앱을 종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 제어 블럭에 가시면 맨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앱 종료라고 있어요. 요거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앱이 종료됩니다. 자, 코딩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 실행시키면 되는데, 우리 뭐죠? 가속도 센서를 하려면은 그 첫 번째 에서 두 번째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가속도 센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노란색 누르면 이렇게 오답입니다. 확인. 초록색. 아이고 이것도 오답이 있네요. 살구색. 아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스크린 1을 클릭해서 앱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스크린 1에 대한 그 앱이 시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가 뭐 퀴즈 2에다 갖다 놓고 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퀴즈 2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요. 되고 오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종료 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앱 종료를 했는데요. 뭐 클로징 폼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에메랄드 실행시키면 시작하기 누르면 퀴즈가 시작이 되고요. 무지개 색깔이 아닌 것은 오답입니다. 초록색 오답입니다. 살구색 정답입니다. 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흔들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에뮬레이터에서는 할 수 없고요. AI 컴패니언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휴대폰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크린을 이렇게 넘기는 거 지금 한번 해봤어요. 스크린,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린 많이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작업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오늘 배울 내용도 배워볼게요. 오늘 지금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그 연습 문제 가져와 봤거든요. 한 번씩 해가지고 실행시키면 좋고요. 여기서 또 유용한 앱은요, 여러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빌드 눌러서요. 안드로이드 앱 요걸로 설치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똑같이 그 QR코드 화면이 뜨고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진짜 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길어요. 길게 하고 난 다음에 앱이 만들어지니까 MP3 파일 같은 것들은요. 앱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사용해도 좋죠. 네. 자주 듣는 노래로 앱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뭔가 그 화면에서 화면으로 넘어갈 때도 어떤 소리 같은 게 나오면 좋고요. 또 이제 정답이랑 오답 이렇게 맞출 때도 정답 맞출 때는 띵동 이렇게 하고 오답 맞출 때는 뾰르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소리라는 거 넣으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소리 MP3 파일 넣어가지고 이거 나올 때는 소리의 소스를 그걸로 설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다운로드는 잘 되고 있는데요. 설치할 때 에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는 얘가 이제 에러를 감지해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설치라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연습 문제 마치고요. 이어서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앞에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페이지. 네.
자, 오늘은 가위바위보 게임 앱을 만들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하는 파일을 한번 보여주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 파일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자, 파일 어디, 잘못 눌렀네요. 큰일 났어. 제가 이건 딴 건데요. 잘못 눌렀어요. 바로 위에 걸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내부 오류가 발생했더니. 자, 가위바위보. 자, 요건데요. 제가 요거 한번 실행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밑에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밑에 이미지 3개 있잖아요. 가위를 누르면 여기에 나한테 가위가 선택돼. 그러면 이 순간 앱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선택하겠죠. 랜덤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럼 내가 이겼지? 나는 가위 내고 얘는 앱은 보호를 냈어요. 그래서 가위가 이겼으니까 내가 1점, 그리고 앱은 0점이에요. 여기 밑에는 점수가 나오고 위에는 라운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라운드는 지금 내가 이겨서 나는 1점, 앱은 0점이야. 다음 또 선택할게요. 주먹.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앱이 보호를 냈네요. 그래서, 2라운드,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는, 얘가 이겨서, 앱이 이겨서 앱도 1점, 나도 1점. 또, 이번에는 또 주먹을 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겼어. 비길 때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자, 또 가위를 내볼게요. 아이고, 또 이겼네요, 제가. 그래서 2대1.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운드가 이렇게 점점 증가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면 곧바로 앱이 선택해서 이제 얘랑, 나랑 앱을 비교해서 내가 이겼는지 앱이 이겼는지 여기 밑에 메시지 박스에는 메시지로 누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긴 것만,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비겼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 기준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이겼는지 졌는지 뭐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이긴 곳에 점수가 플러스 1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계속 증가돼. 한 번 할 때마다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쭉쭉쭉 증가됩니다. 뭐 이거 심심할 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 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요. 계속 이거 엄청 한 100라운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선생님, 아니, 설명 듣고 그리고 바로 코딩 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게임의 앱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게임 앱의 화면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하기 이렇게 어,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가위바위보 게임 앱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더 하기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용자와 앱이 각각 가위나 바위나 보 중 하나를 내어 승부를 가리고 승패 정적을 점수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능을 보면 가위바위보를 표시해줘.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한 느낌이 들죠. 글씨로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네모 상자 안에 가인지 바인지 본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미지를 여기다 띄워주는 거예요. 이미지 아니고 그냥 가위면 가위 이렇게 어, 텍스트로 나오면 훨씬 더 코딩하기가 쉬운데요. 이미지로 보이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비주얼적으로 좋죠. 그리고 게임이니까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표시해줘요. 라운드가 몇 라운드인지 여기다 표시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점수가 나와요. 되셨죠? 어, 그렇게 해서 점수와 라운드 표시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승패 메시지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겼는지 졌는지, 나를 기준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점수 표시, 라운드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돼. 그래서 다시 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 그 다음에 라운드. 점수도 0, 라운드도 0으로 되겠지? 그리고 승패도 초기화, 뭐 초기화가 되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원래 처음에는 나하고 앱에 아무것도 이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게, 이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미지도 초기화. 그러니까 뭐죠? 승패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 노란색 꽃, 요 이미지도 초기화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굉장히 레이블도 많고요. 그리고 뭐 버튼도 많고, 그리고 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나눠서 하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변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저장해야 할 값이 뭐냐면 현재 라운드, 어, 그리고 점수, 그리고 이제 난수는 뭐냐면 우리 아까 가위바위보 할 때 앱이요. 앱이 이제 뭐예요? 가위나 바위나 보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 요거 하려면 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난수를 저장할 그런 전역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세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이 필요해요. 조건문은 언제 쓰겠어? 앱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가위바위보를 비교해서 누가 이겼는지를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하려면 조건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할 때 관계 연산자가 있겠지. 얘가 크냐, 뭐 쟤가 크냐, 이런 걸 관계 연산자로 하니까 그거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두 개나 필요해요. 우리 함수 저번에 만들기 했었잖아요. 함수 두 개가 필요한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어떤 거 필요한지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앱이, 여기 그냥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두 개인데 첫 번째 함수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함수는요. 앱이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코드. 요거의 함수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패를 이제 앱의 가위, 앱의 뭐라고 할까? 앱의 가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지? 앱의 주먹가위보 이걸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앱의 가위라고 할게 그냥. 앱의 가위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위 비교해서 승패 결정하는 요거를 또 함수로 구현해요. 그래서 총 함수가 두 개입니다. 요것도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컴포넌트는요. 가위바위보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컴포넌트 사용하고요. 또 버튼은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버튼이에요. 이런 것들 다 버튼이야. 클릭하면 다 버튼으로 되는데요. 거기에다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꼭 이미지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게임을 시작하면 아직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상단에 있는 비어있는 이미지가 표시돼.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요 이미지예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요 노란 이미지, 요것도 맨 처음에 다시 하기 누르면 얘가 이미지가 표시되는 거야. 이해됐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라운드와 점수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게임 시작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 빈 이미지 표시, 그 다음에 라운드와 점수, 초기화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용자가 하단에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클릭하겠지. 그러면 상단에도 앱에도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클릭하면 상단에 사용자 레이블에는 선택한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선택한 이미지, 요거는 레이블, 사용자 레이블,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요. 뭐가 발동되냐면 앱도요. 랜덤하게 하나를 고를 거야. 먼저 사람 선택한 이후에 앱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앱도 선택한 그 1과 3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1에서 3 사이에 1과 3 사이에 된다. 1이면 가위, 2면 바위, 3은 보야. 그래서 만약에 1이 됐다. 그럼 가위를 표시해 주겠지.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요거가 바로 그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2, 3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그럼 만약에 1이 선택되었다면 1에는 가위가 표시되도록, 그 다음에 2에는 바위가 표시되도록, 3에는 보가 표시되도록 그걸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한다면 라운드가 한 라운드가 증가되는 거지. 증가가 되면서 또 뭐가 해요? 이겼는지 졌는지를 비교를 해주겠지. 그래서 사용자 선택 앱과 사용자 선택하고 앱이 선택한 걸 비교해. 그래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승패에 따라서 점수를 어느 곳을 증가시킬지를 만약 뭐뭐면 뭐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승패 메시지에 이겼는지 졌는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계속하다가 이제 여기 무한 반복하겠지? 그러다가 다시 하기 버튼 클릭하면 1번으로 돌아가 이미지와 점수 메시지를 초기화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쭉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4개의 이미지 제가 올려놓았고요. 이제부터 가위바위보 게임 앱에 화면을 설계할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화면 설계 그리고 코딩 이어서 갈게요. 화면도 굉장히 이게 할 게 많아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10분 정도 쉬고요. 아까 좀 덜 쉬셨나요? 그래도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요. 10분만 쉬도록 할게요. 10분 쉬고 12시 50분부터 다시 화면 설계 그리고 뒤에 코딩까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